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하나 여돈 앵커한테 질문하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못 맞히셨는데 다우주 중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뭐겠어요? 저 양심선언 할게요. 자료 봤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시간 없으니까 바로 3대 지수 얘기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건 그 기간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잘 올랐더라고요. 역시. 홈디포요, 홈디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레이션이 합병되면서 이거는 없어졌어요. 나이키도 있네요. 나이키도 있죠. 그래서 IT가 여기 없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가치주가 됐건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신 쪽으로 좀 꾸준히 갖고 가시라. 오늘도 당부드립니다. 네, 요새 제가 어깨와 등이 좀 뻐근한데 보통 이제 이렇게 근육 이완 해주는 게 약간 쿨링 효과 있는 게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겨울인데 그거 바르면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네, 추위도 하죠. 예, 네. 좀 약간 막 상쇄시켜주고 하는 근육도 풀어주고 할 때 히트맨 스포츠 크림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 근육이 뭉치는 게 혹시 그 뭐 큰 변화, 뭐 나이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거가 곧 임박해서 그런 거가 아닌지. 왜요? 제 나이가 네. 어때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말 되면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뭘 고민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흔이 돼도 저는 마음은 20대인 것처럼 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 같이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할수 부사장님은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수식 미국 주식을 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가장 어르신을 네, 모셔도 네, 네. 제가 별말을 다 했습니다. 결례죠, 결례. 큰 결례를 넘어가죠, 했네요. 빨리요. 우리 일사후퇴 경험하신 우리 이항영 위원님. 자, 어제 시장이 엄청 올랐어요.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아시다시피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그쵸, 그쵸. 그 말을 아주 현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도 아닌데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특징이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단어도 있을 텐데 보나마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번역기를 돌린 걸 보여드렸는데 네. 말을 아주 현란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보면 냉정히 보면 지난번에 연준에서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에서 일문일답했잖아요. 전 똑같은 걸 하나도 못 느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블러드 총재 이런 형들은 약간 뭐 조금 더 강화된다. 뭐 이렇게 그 금리 내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다음 달에 금리 이제 속도 둔화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맞서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지금 전투 태세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블러드 이분보다는 약간 좀 나는 좀 달라 입장이. 그리고 지난번이랑 똑같대. 그거 했거든요. 그 한마디 오늘 결국 나스닥은 4%, S&P 500은 3%, 다운은 2%, 2, 3, 4가 난 겁니다. 오늘 2, 3, 4% 올라간 것은 그림 되겠고요. 요 그림만 잠깐 보시면 요 발표하는 순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여기입니다. 여기요. 미국 동부 시간 1시 반이니까 우리 시간은 뭐한 2시 반, 3시 언제부터 쭉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직역을 했어요. 약간 번역기도 돌린 다음에 약간 만졌는데 이거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풀 센턴스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한 억제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론만 보면 되죠, 뭐. 결론은 금리 인상 뭐냐면 속도를 완화하기 금리 인상 타당하잖아요. 속도를 슬로우할 수 있다. 그 조급해서 이제 12월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오늘 기술주가 5% 가까이 급등한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다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쉽게 이거죠. 많이 떨어진 순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뭐. 테슬라죠, 뭐. 테슬라가 7% 올라가고 제일 덜 빠진 게 뭐예요?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이 한 3% 올라갔을 거고 2, 3% 올라갔을 거고 그보다 더 많이 빠진 거 어이없게 많이 빠진 거 저랑 어저께 부사장에 다른 방송에 얘기했던 바른 그 회사 있잖아요. 어이없게 빠지면서 나스닥 S&P 500에 거의 50%더 빠지면서 제가 그런 거 쉽지 않았다. 그게 오늘 5, 6% 올라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많이 떨어진 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이거죠.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드렸어요. 금리, 심전문 금리가 또 연설 내용이 알려지던 멘트가 나부터 훅 떨어졌어요.
저렇게 차트로 보니까 진짜 완전 급락이네요. 이걸 제가 또 찾아오잖아요. 이런 차트를. 제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아니, 이거. 숫자로 보면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은 차트로 보니까. 3.6%대 다시 진입한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갔던 수치인데 그쵸. 설렁설렁해서 3.7을 오늘 뭐 이렇게 3.8까지 갔었거든요.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또 이 양반이 훅 내려가는 모습 오늘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정책 금리의 기대 정책 금리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페드 워치 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옵션 거래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역으로 낸 금리예요. 이게 한 달 전, 일주일 전, 어제, 오늘이에요. 제일 여러분 자세히 보신 건 파란색이잖아요. 네. 파란색 진하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오늘이거든요. 오늘이요. 훅 내려가는데 보시면 어제랑 오늘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내년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50pp 금리 인상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5%가 넘을까 말까 뭐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지난번에 점도표보다 약간 올라갈 한 단계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75, 4.9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과 차이가 그제와 다른 것은 2023년 이후에 그러면 좀 많이 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까지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만 재확인됐다. 형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라는 정도로 오늘 급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 그리고 이거는 여기 방송 보시는 분이 오늘 또 2만 명 넘으셨네요. 축구가 이제 많이 끝나가는 모양이죠 벌써요. 시장 또 좋아서 시장이 궁금해서 좋은데. 들어오신 것 그러네요. 같아요. 장우석 부사님도 나오시는 걸 다 아니까.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겸손을 장착하셨어요? 장우석 부사장님이시면.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여기 보시는 분 중에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시지만 한국 주식에 대해서 훨씬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하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달러랑 금리예요. 금리. 특히 우리 한국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달러입니다. 달러. 그렇죠. 달러의 방향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1,150원, 60원, 20 하다가 지금 1,450원 막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뭐 1,500 가네, 600 갔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300원 초반 중반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반등했지만 하는 건데요. 이건 월스트리트 달러 인덱스 약간 개념이 다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11월에 4.2%나 떨어졌어요. 근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는데 이게 최고점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최고점 이게 보면 월스트리트 인덱스는 105 정도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로 보면 114, 115 정도 나옵니다. 오늘 아마 104, 106 정도까지 떨어졌을 텐데요. 이게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기억하세요. 10월 말과 11월 초입니다. 이때가. 그때가 또 언제냐면 빅테크들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했을 때예요. 그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거가 달러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것들과 그대로 노출된 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손해봤고 이익이 어느 정도 손해봤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분기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이것들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2024년 3년까지 달러의 강세가 더 이어질 거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에 대한 가이던스가 온전히 반영됐단 말이죠. 요번에 최근 들어서는 리테일들이 다 좋게 나왔지만 빅테크까지만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형편없게 나오면서 주가 안 좋았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때가 딱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달러의 인덱스가 최고점이었을 때 요 시점. 근데 이게 내려가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내피셜인데 1월 말부터 1월 한 3주차, 4주차, 1월 4주차, 2월 초에 나올 빅테크들의 소위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완전히 이게 리버스가 되는 겁니다. 달러가 지금 다들 강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금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 주목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때문에 영향이 가장 컸던 것들. 일반적으로 보면 S&P 500은 달러가 1%로 올라갈 때 S&P 500이 0.3에서 0.5%가 이익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0.5%라고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달러가 1% 올라갈 때. 반면에 달러가 1% 내려갈 때마다 이익이 0.5% 늘어나는 거예요. 빅테크들은 일반적으로 5에서 6%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이번 분기만 보더라도요. 실제 발표된 실적, 3분기 실적에서 이익은 6에서 8%까지 이익이 감소 효과가 있었어요. 빅테크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반대로 가고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걸 보면 반대로 풀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경계 요인도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에 차질 다른 거 있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외국인이 들어오니까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국의 소위 IT 쪽 있죠. IT를 비롯한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기업 이익의 4분기 실적이 지금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 많게는 마이너스 5%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변화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비트코인은 왜 하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11월 특히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만큼 빠졌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금은 또 상승했어요. 금은. 그래서 금과 은은 올해 들어서 11월에 반등한 숫자가요. 금은 그 2021년 5월 이후가 되겠고요. 이 은 같은 경우는 2020년 겨울 이후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형적인 비트코인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달러가 좀 약해졌지만 또 금값이 올라와서 또 상쇄되는 것들. 그래서 늘 어떤 금에 대한 것은 어떤 투기적인 방향성보다는 역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꼭 갖고 가시는 건 특히 어르신들은 매달 금 좀 갖고 가라는 얘기는 저는 뭐 여전히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모르지만 두 분보다 나이가 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금은 좀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이어서 지표 내용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실제로 보면 오늘까지 이제 그 파월 의장 형님의 얘기는 다 끝났고 네. 실제로 오늘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약간 짜증 났죠. 어찌 보면 좋지만 좋은 거죠. 네, 2분기에 GDP가 났는데 리바이즈가 됐어요. 그래서 2.6에서 2.9로 올렸어요. 네,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편에서 보면 리세션 얘기를 여기서 아무리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오늘 보면 또 반대로 보면 오늘 베이지북이 공개됐잖아요. 베이지북에서는 이거 지금 리세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엇갈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고용이란 말이죠. 고용. 그 이거 보면 고용 보고서에 보면 민간 일자리 증가세가 12만 7천만이 나왔는데 전망은 20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2021년 1월 이후 최저가 났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용 사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고용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보면 여하튼 신규 일자리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생각보다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밤이죠. 한국 시간 내일 밤에 될 고용 보고서도 약간 우리는 역으로 보면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떨어지길 원하는 거죠. 나빠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빠지는 나빠지는 거죠. 말이 헷갈립니다 이게요. 예. 그걸 원하는 거죠. 예, 원하는 거죠. 예. 저는 원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은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원하겠어요? 연준 위원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제롬 파월이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의 증가세가 주나 이런 거가 지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오늘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 다만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나왔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보다는 역시 파월 의장님의 한마디 더 컸다라는 점 분명하죠. 또 12월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쭉 봐야죠. 네, 맞습니다. 12월이 이제 11월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 의미 있는 게 10월, 11월 두 달 연속 올라가는 또 의미는 있습니다. 분명히요. 10월 중순에서의 이제 그 저점에서 두 번째 제대로 시도하는 거죠. 6월 달에 반등은 8월 달에 처참히 실패했고요. 이번에 12월에 시도하면서 일단은 이제 어떤 200일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왔다 갔다 이제 멀지 않은 수준까지 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12월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얼추 보더라도 이건 매달에 3대 지수 플러스 러셀까지인데요. 좀 플러스가 많이 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별 상승 환율을 보면 실제로는 역시 다 60에서 70% 정도까지. 특히 러셀 2000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1988년인가 9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83년인가 언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큽니다. 다만 조금 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이건 생긴 일이 어느 정도냐고 볼 텐데요. 다우는요 1896년 이래 71% 확률로 올랐고요. 12월 한 달 동안요. S&P 500은 28년 이래 73%의 상승 확률이 올랐고요. 나스닥은 71년, 러셀은 87년이네요. 그러면 평균 60에서 80%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이걸만 보면 뭐 어쩌다 할 수 있겠지만 동일 시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동일 시간. 동일 시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30년만 보면 이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나스닥보다 있죠. S&P 500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언제부터냐면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보면 돼요. 땡스기빙 다음부터 연말까지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보면 이 나스닥보다 S&P 500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S&P보다 다우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오늘 느낌 보면 아 내가 물린 주식들을 엄청 더 사야겠다. 물린 게 뭐예요? 성장주에 집중돼 있잖아요. 뭐가 물려 있어? 3번, 4번 주식에 집중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사랑하는 제가 또 제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오늘 7, 8%확 올라갔어요. 기분이 좋지만 그게 엄청나게 앞으로 크게 올라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안배를 하셔야 돼요. 분배. 그래서 분산 투자가 진짜 생명줄이라는 걸 지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우, S&P, 나스닥 순서대로 많이 올랐다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 여돈 앵커한테 질문하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못 맞히셨는데 다우 주중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뭐겠어요? 아, 저 양심선언 할게요. 자료 봤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시간 없으니까 바로 3대 지수 얘기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건 그 기간에 유나이티드 헬스. 네, 잘 올랐더라고요. 역시. 홈디포요, 홈디포. 유나이티드 그 테크놀로지는 레이션이 합병되면서 이거는 없어졌어요. 나이키도 있네요. 나이키도 있죠. 그래서 IT가 이거 없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주가 됐건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신 쪽으로 좀 꾸준히 갖고 가시라. 오늘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2월 초를 맞이해서 그동안의 역사적인 흐름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